누워보니 이런 느낌이네요. 제가 키가 178 정도 되는데 발이 살짝 차 밖으로 나오는 정도고요.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돼야 한다고 믿는 엔지니어 인포니어입니다. 오늘은 짜잔 몇 주 전에 독일에서 평택항을 통해서 입항했고요. 지난주에 출고한 2023년형 BMW X1 220i S 드라이브입니다. 패밀리카로 구입을 했고요. 주로 아내가 탈 건데 제 옆에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4년 정도 됐죠. 2020년형 BMW 520i 정말 가성비 끝판왕이었고요. 지난 4년 동안 너무 잘 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와이프가 타길 원했고 제가 또 다른 차를 사길 원했는데 도저히 와이프가 이 차는 싫다 그래가지고 소형 SUV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심사숙고를 했는데 사실 X1이 좀 이렇게 원이란 이미지 때문에 뭐 원이면 한 명이 타는 차다 또는 뭐 사회 초년생이나 뭐 신혼부부가 타는 차다 라는 선입견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저도 X1은 심각하게 고려 안 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520i를 살 때 비교했던 차량이 X3랑 X5였는데 X3는 생각보다 실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선택 안 했었고 X5는 생각보다 그때 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안 했었는데 지금 제 차를 다시 사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아마 X7을 살 것 같습니다. X7이 개인적으로 BMW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건 제 생각이고 아무튼 이 차는 이제 패밀리카 저희 와이프가 주로 탈 거로 구입을 했고요. X1은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너무 지금 BMW의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안 살 수가 없었고요. 이 520i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실내가 바뀐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X1은 이 전기차 플랫폼이랑 같이 나오면서 완전히 전기차스럽게 사실 실내나 실외가 전기차 iX1과 똑같이 나왔고요. 조만간 나올 BMW New 5 시리즈도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서 사실 기대가 많이 되고 그렇게 바뀔 모습을 이 X1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았고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 키가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새로 나온 BMW 키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 키 두 개의 무게가 이전 키 하나의 무게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키 무거운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것도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X1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작지만 작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X1이 BMW SUV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맞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얘는 독일에서 만들고 미니 컨트리맨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정통 BMW SUV의 계보를 잇는 건 아니고요. 근데 뭐 저는 그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뭐 X3나 X5 미국에서 만들죠. 다 메이드 인 USA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다 만드는데 얘는 아직까지 유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럼 먼저 가장 흥미로운 외형 사이즈부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0i 같은 경우는 전장이 4935고요. X1 같은 경우는 4500입니다. 즉 40cm 정도가 좀 짧은 거고요. 얘가 지금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주차를 해봐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끔 이런 느낌입니다. 주차를 했을 때 쟤는 박스에 딱 들어가고 얘는 좀 튀어나오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전폭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520i는 1860이고요. 얘는 1835입니다. 전폭은 X1이 한 3cm 정도 짧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했는데 뒷바퀴가 서로 정렬이 됐죠. 휠 베이스를 보게 되면 근데 520i가 2975mm고요. X1이 2690입니다. 한 30cm 정도 더 길고요. 휠 베이스가. 잠깐 엔진룸 비교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같은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갔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520i 같은 경우는 엔진이 세로로 배치돼서 명불허전인 ZF8단 미션과 뒤에 여기 미션 있죠. 정말 궁합 너무 좋았고요. 후륜 구동이고요. 184마력이고 토크는 29.6이었고요. X1 같은 경우는 4기통 가솔린 엔진인데 얘는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죠. 전륜 구동이고요. 그리고 트랜스미션은 경쾌하고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7단 DCT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204마력이고 토크가 좀 높습니다. 30.6이고요. 520i도 보네트 디자인이 너무나 멋지거든요. 운전석에서 보면 이렇게 각 잡힌 게 한번 크게 잡히고 또 여기 중앙 부분에 살짝 잡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멋있는데, 와, X1은 거기서 한 수 더 떴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잡히고 살짝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평한 상태에서 이만큼이 불쭉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가서 다시 내려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차가 더 커 보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볼륨감이 너무 좋습니다. 표준 연비는 520i가 10.9고요. 도심은 9.6, 고속도로는 13.1이고요. X1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11.7이고요. 도심은 10.5, 고속도로 13.8입니다. 더 SUV인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더 좋게 나오는 것도 아주 신기하고요. 공차 중량의 경우 520i가 1640kg고요. X1이 1625kg입니다. 15kg 정도 더 가볍네요. 근데 재밌는 건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520i가 68L가 들어가는데 X1 같은 경우는 54L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표준 연비의 연료 탱크 사이즈를 곱하면 520i 같은 경우는 한 700km 정도를, X1 같은 경우는 한 600km 정도를 한 번 주유하면 달릴 수 있겠네요. 저는 제가 한 번 주유했을 때 얼마큼 가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연비보다 사실 연료 탱크가 크면 더 오래 갈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520i가 더 멀리 가네요. 자, 다음은 트렁크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20i 같은 경우는 골프백, BMW에서 받은 골프백인데 뭐 하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가로로도 들어갑니다. 사실 이 골프백 같은 경우는 여기 바퀴가 달려있는 모델에서 상당히 딴 골프백보다 긴데요. 여기 이렇게 양쪽에 움푹 파여있는 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도 들어갑니다. X1의 트렁크고요. 와, 여기도 살짝 움푹 파여있고 여기도 이렇게 파여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넣어봤는데, 와,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네요. 트렁크 사이즈는 사실 얘가 540이고요 520i 같은 경우가 530L거든요 사실 530L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 520i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 뒷좌석 폴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케아나 그런 데서 긴 걸 사가지고 넣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실 골프백도 뭐 제가 3개까지 넣어봤는데 4개를 넣기엔 상당히 불편하고요. 근데 X1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4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4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로로 넣을 수도 있고요. 한번 대각선으로 넣어볼까요? 와,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들어가네요. 물론 여기 파여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야지만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골프백을 넣을 수가 있고요. 볼스터백까지 이렇게 하면은 뭐 편안하게 골프백 2개 정도는 뭐 넣고 다닐 수가 있겠네요. 뒷좌석 폴딩 안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트라이폴드 접이식 자전거 같은 경우 트렁크에 많이 넣고 다니는데요. 520i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넣을 수는 없지요. 얘를 항상 눕혀서 놔야 됐고요. 이렇게 자전거를 눕혀버리면 이 컸던 트렁크에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런데 같은 자전거를 X1 트렁크에 넣으면 제 와이프와 아이들 2개까지 다 해가지고 온 패밀리가 접이식 자전거를 이 한 차에 다 넣고 여행을 다닐 수가 있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520i를 패밀리카로 쓰면서 사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 트렁크 공간이었는데요. X1 같은 경우는 짜잔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 사이즈가 클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안 보여드렸구나. 밑에도 열면은 이것도 또 이런 식으로 딱 걸려가지고 뭐 이런 안에 공간을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뭐 캠핑 장비나 그런 것들도 뭐 텐트나 그런 것도 다 들어가겠네요 여기에. 하여튼 정말 트렁크의 공간 활용도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뒷좌석 이렇게 다 폴딩이 되고요. 제가 정말 520i 타면서 다음에 사는 차는 무조건 뒷좌석 폴딩이 되는 차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 폴딩이 되니까 완전 플랫하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요. 자, 한번 누워볼까요? 누워보니 이런 느낌이네요. 제가 키가 178 정도 되는데 발이 살짝 차 밖으로 나오는 정도고요. 이렇게 위를 보면 이 대형
파노라마 썬루프가 정말 개방감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면요. 뒷좌석을 하나만 폴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프백을 또 세로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형식으로도 저는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하게 되면 넣었다 뺐다 할 때 편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X1이 외형 사이즈는 520i에 비교해서도 짧고 좀 작지만 물론 전고만 높죠. 하지만 이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펼치게 되면 1600리터가 나옵니다. 실내의 공간감을 한번 보여드리면 520i 앞좌석은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탔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앉아서 오른쪽 팔을 이렇게 쭉 뻗어보면 도어가 자, 안전벨트 안 매고 있는 힘껏 스트레칭 하면은 겨우 닿습니다. 겨우 닿는 정도고요. 이 정도의 사이즈고요. 뒷좌석은 이런 느낌이고요. 뒷좌석에서 앉아서 보면 방금 언급한 이 터널 높이 때문에 만약에 여기 가운데 사람이 앉게 되면 이렇게 앉는다거나 이렇게 앉아야겠죠. 이 정도 공간감이 나옵니다. 참, 제가 운전석을 제 거에 세팅해 놓고 뒷좌석에 제가 앉아보면 하나 반 정도 주먹 거리 나오고요. 불편한 건 없습니다. 렉 공간은. 그러면 X1의 앞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의자가 약간 더 직각으로 되어 있는 느낌 너무 좋고요. 시야 상당히 좋고요. 보시면 이렇게 시야가 너무 좋고요. 실내에서의 차폭은 확실히 이렇게 쫙 뻗었을 때 좀 쉽게 답니다. 아까는 쫙 뻗어가지고 정말 겨우겨우 닿았었는데 얘는 이렇게 쉽게 터치할 수 있는 걸 봐서는 실내 차폭은 이게 위로 높아지면서 돼가지고 좀 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좌석과의 간격 주먹 하나 반 정도 아까 520i랑 비슷하고요. 근데 시트가 좀 높아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더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렉 공간도 여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전륜이기도 하지만 이 센터 터널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여기 앉아도 가운데에 앉아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지금 좀 약간 실내고 좀 어두운 상황이어서 가늠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딱 탔을 때 공간감은 520i보다 훨씬 더 넓게 느껴집니다. 특히 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더 한몫을 하고요.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BMW 2020년형 520i와 2023년형 X1을 어떤 게 더 패밀리카로 적합할까 주로 공간감과 트렁크 사이즈 위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X1의 승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520i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잘 탔지만 트렁크가 시트 폴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세단에서 나오는 약간 그 제한성이 있었고요. 디럭스 유모차 같은 경우 넣고 막 예전에 애기 어렸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X1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골프나 자전거 여러 개 다 들어가는 거 보셨고요. 오늘 영상이 저희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520i에 대한 거는 질문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X1 혹시 새 오너분들 있으시면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o you want to know?